오늘은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진짜 혈당 스파이크가 막아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혈당계와 일반적인 식사 그리고 김치찜을 준비했고요. 첫째 날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91이 나왔네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김치찜을 먹고 1시간 뒤에 혈당을 다시 재봤어요. 혈당이 98이 나왔습니다. 공복에 비해서 7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똑같은 양의 김치찜 준비했고요. 공복 혈당 재봤더니 86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올리브오일 15g을 먼저 먹고 나서 15분 지난 다음에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김치찜을 먹고 1시간 뒤에 혈당을 다시 재봤더니 92가 나왔네요. 혈당이 올라간 게 6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 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올리브오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만 효과가 막 아주 크진 않았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올리브유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원리가 뭐고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오늘 실험 결과를 이해하려면 이 올리브오일이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거든요. 첫 번째는 GLP-1 성분을 활용해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올리브오일 안에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우리 소장 안에서 L세포라는 거를 자극을 해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이 GLP-1은 비만 당뇨 치료제인 위고비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배가 부르게 느껴져 가지고서는 음식물을 적게 먹는 효과가 나는 거죠. 또 소화가 느리게 되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혈당도 낮추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험을 할 때 올리브 오일을 먼저 먹은 다음에 김치찌를 먹었었잖아요. 둘째 날에는. 그때는 확실히 첫째 날에 비해서 훨씬 빨리 배가 불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실험 때문에 전부 다 억지로 먹긴 했지만 중간에 배불러가지고 그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험이 아니라 실제 그냥 일반적인 식사였다면 올리브유 때문에 조금 덜 먹었을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혈당 감소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GLP-1은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걸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요. 인슐린이 빨리 나오니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빠르게 세포 내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GLP-1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데요. 이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걸 억제하다 보니까 삼중으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문도 많아요. 네이처 학술지의 자매지인 Nutrition and Diabetes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올리브유와 관련된 연구가 실렸어요. 식사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낮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훨씬 낮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GLP-1을 활용해서 혈당 상승을 막는 게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걸 향상시켜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이 인슐린 민감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고 세포에 자물쇠가 있어요. 그럼 이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를 열어야지 피 안에 있는 당분을 세포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세포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는 말은 뭐냐? 그만큼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를 쉽게 잘 연다. 그러니까 혈당이 세포 내에 에너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지고, 다른 말로는 혈당이 빠르게 낮아지게 된다. 왜냐? 우리 피에 있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활용되니까 혈당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산책 한 바퀴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식후에 우리가 에너지를 좀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니까 혈당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리브유 안에 폴리페놀도 되게 풍부하게 있고, 또 올리브유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관련 연구도 있어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올리브오일의 주요한 성분 중 하나죠. 이걸 주로 먹은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 환자에 비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리브유를 먹고도 효과를 못 봤다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특히나 다이어트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리브유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우리 몸의 혈당 상승을 막아주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혈당 스파이크를 불러오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결국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고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 실험을 할 때 올리브유를 먹은 다음에 김치찜을 먹었더니 배불러서 잘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는데 웃긴 건 뭐냐면 배불러서 김치찜은 더 먹기 싫은데 과일은 좀 먹고 싶었고요.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달달한 건 땡기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식사배랑 디저트배랑 따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올리브유로 포만감이 올라왔다고 해도 막 군것질하고 정제 탄수화물 먹고 달달한 디저트 먹고 이러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올리브유를 먹었다고 다이어트가 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건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 결국에는 건강한 식사를 병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올리브 오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이 GLP-1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가지고서는 혈당을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리브오일을 먹고 나서 뭐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디저트 같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먹으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식단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실천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느끼는 게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약간 마법의 비약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건강해지고 병이 없어지고 이러길 원해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에도 막 어떤 마법의 문제집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무조건 수능 100점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교과서도 꾸준히 보고 연습 문제도 꾸준히 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하고 이래야지 사실 성적이 오르잖아요. 이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어떤 영양제를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 있죠. 수면 패턴, 건강한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지 결국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제가 직접 건강관리를 실천하면서 느낀 다양한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 채널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지금 구독 안 해두면은 평생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